AI 관련 기업 주가 고평가 우려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불안감은 한 번에 터졌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했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등 AI 종목 하락에 거액을 베팅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냈지만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다른 AI 관련 대형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에만 무려 170%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만큼 부정적인 뉴스 하나에 투매가 이어진 겁니다. 가시화되지 않은 AI 효과 등으로 인해서 혹시 이것이 과대평가 또는 버블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져 왔고요.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 CEO들이 연일 증시 거품론을 제기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가 고구마를 포장하고 빵을 집어 차량 트렁크에 실어줍니다. 셧다운은 최장기인 36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고용 통계조차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통화정책의 일종의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도 단기적인 변동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 전망과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한 것이 없어 추세적인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AI 전망 자체 그리고 GPU라든지 HBM 반도체 전망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펀더멘탈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다만 당분간 한국 증시가 미국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새 시장에 34살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습니다. 이민자 추방을 비판하고 복지 공약을 강조하며 무슬림 정체성까지 드러낸 맘다니 당선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견제해왔지만 돌풍을 막진 못했는데요.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 결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현장 취재입니다. 첫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주민인 34살 조란 맘다니. 그는 승리연설에서 새로운 정치 세대의 탄생을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작년 10월 처음 캠프를 꾸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쫓겨나는 역설을 해결하겠다며 뉴욕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같은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솟는 물가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is affordability.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for people to live and stay in the city. 무슬림 정체성을 드러내고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을 비판하는 그의 약진에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맘다니 돌풍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Zoran you have an actual person who is willing to, stand up to that. 이제 미국 사회는 34살의 젊은 시장이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기 첫 평가와도 같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뉴욕과 동시에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 메시지를 내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반이민 정책,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에 대한 심판 여론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등을 노리고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 앞. 검은 후드티를 눌러 쓴 남성이 유리문 밖에서 내부를 살핀 뒤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카운터로 간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성 종업원 몸 앞에 들이댑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비어있는 양손바닥을 보여주자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갑니다. 돈 내놔. 그랬더니 돈 없어요. 그렇게 정도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도 안 뺏고 그냥 나가길래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주저앉은 종업원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10분 뒤 편의점에서 150m 떨어져 있는 마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도 여성 종업원이 홀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금 5,000원을 강탈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눈치하고 5,000원을 주면 되냐? 마트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인근을 배회하다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과는 없지만 범행 직전 다른 마트에서 과도를 훔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특수 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이들을 붙잡았는데 일당 중에 현역 군인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병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해 마약류 밀수에 가담했던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막 입국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5초 뒤 다른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캐리어를 갖고 입국했던 남성은 잠시 뒤 빈손으로 나오는데 위아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태국에서 갖고 온 압축 포장된 대마 10kg이 들어있었습니다. 20살 현역 해군 병사도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대마를 캐리어에 숨겨들여온 남성이 해군 병사의 친구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군 병사 자신이 직접 액상 대마 200ml를 샴푸로 위장해 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갔습니다. 지휘관 허가도 받지 않았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보충역과 대체복무요원은 허가 없이 출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역 군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범행용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 안에 무단 반입했지만 군은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 4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은 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길거리에서 직접 건넸고 야산에 파묻어 놓은 뒤 해당 지점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는 모두 5.3kg, 3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붙잡힌 밀수 유통책 가운데 10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20에서 30대로 단순 돈벌이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28명도 붙잡아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해군 병사에게 밀수를 지시한 태국 체류 마약상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